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의 소중한 댓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자 올리치기로 인해 가지고 혼인율과 출산율이 폭망했다는 댓글에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 부동산의 거품이 꺼져도 한국 여자들 눈높이는 10년 이상은 안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90년대 버블이 붕괴된 이후 눈높은 여성들이 고자세를 유지했다가 지금의 마케이누가 되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죠라고 하셨어요. 요거 말고 또 뒤에 또 글이 있는데 앞단락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한 부동산 지금 이제 1년 안 됐죠.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떨어졌는데 뭐 대략 한 2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빠진 상황인데 뭐 이제 그 구루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적중률이 높았던 구루 중에 한 분이 박승전 하는 총재라고 봅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경제수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기 신도시를 만든 건교부 장관을 하셨고, 그리고 아마 김대중 정부 때 아마 그분이 그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같은 최근에도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감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2021년도에 그 경고를 했어요. 지금 저거 그때 당시 되게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아마 2022년도에 아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부터 버블이 터질 것이고, 그 버블이 터진 이후에는 뭐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셨고, 그리고 이분이 그 올해도 이제 최근에 3월 달쯤에 MBN하고 그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시점에서 대략 20% 정도 빠졌다. 빠졌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볼 때는 빠져야 될 가격에 반도 안 빠졌다.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한 20%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더 빠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분은 예상을 하시고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동산이 하락세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일시적으로 좀 반등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행보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분 의견이 상당히 조금 일리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심에 있어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 구조,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에서의 제조업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일본도 그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했고, 그 버블이 발생했지만 결국 그게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자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우리로 넘어왔죠.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업종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의 버블이 꺼지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나라가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여자들 눈높이는 10년 이상은 안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래 걸릴 거다. 자, 일단은 일본의 경우하고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따라가죠. 옛날 때부터도 보통 우리나라가 일본이 걸어갔던 길을 10년이나 20년 뒤에 똑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비슷하게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쯤에 이제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 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이 상고를 외쳤죠. 고연봉, 고학력, 고신장 이런 남성들을 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딱 요쯤이에요, 요쯤. 그러면 일본이 92년도쯤에 버블이 터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작년 하반기 때부터 터졌으니까 대략적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본다면 뭐 93년도 정도? 뭐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고, 일본에서 있었던 상고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도 일본이 살아나지를 못했죠. 계속적으로 저성장으로 계속적으로 고착화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여성들도 이제 3고에서 3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연봉, 평균 외모, 평온한 성격 이제 이렇게 낮췄어요. 그래도 일본 남성들 같은 경우 일본 여성들의 이런 요구에 많이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의 그 눈 높았던 여성들이 사저까지 내려가게 돼요. 사저. 그러면 사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세. 이 저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에게 잘난 척하지 않고 저자세의 남성을 원한다. 그리고 저의존. 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 일을 함께하는 남성. 그리고 저리스크. 회사에서 잘릴 위험이 적은 남성을 또 찾고요. 그러면 좀 뭐 공무원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연비. 취미 같은 걸로 돈을 쓰지 않고 소비를 적게 하고 돈을 절약하는 남성. 요까지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들 여성들에 대해서는 벌써 마음이 떠났죠. 그래서 초식화가 되고 절식화가 돼버리면서 결국은 이 여성들은 결혼하지 못하면서 마케이노가 돼버리면서 일본에서는 정말 그 뭐랄까요 논란거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과정이 지금 걸린 게 거의 20년 걸렸어요. 20년. 이게 거의 20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라운드 40 아라포 이 용어가 나왔던 게 이제 2008년도 드라마니까 거의 뭐 15년, 20년 정도가 겪어졌어요. 그 정도 걸렸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10년 이상 흘러도 여성분들의 눈높이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10년은 아니고 한 15년, 2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구조가 한국에 비해서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봉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연봉이 적더라도 세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사회라든가 그리고 정치권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들한테 결혼 쪽으로 가라라고 계속적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디어들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에 동참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스윗한 당뇨병에 걸린 정치인들이 여성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아직도 여자들을 떠받치고 있어요. 정치권도 미디어도 등등등. 그래서 일본하고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일본 여성들에 비해서 부담이 적고 그리고 스윗 당뇨병에 걸린 정치인들 같은 경우 아마 또 그 선거 시즌 되면 또 1인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나올 거고 또 여가부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걸어왔던 시간 그 시간보다 대한민국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의견처럼 10년 동안 여성들의 눈높이는 뭐 크게 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고 뭐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뒤에 결혼 못한 여자들은 노처녀 히스테리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시비나 진상짓, 공공시설에서의 난동이나 훼손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 그 노처녀 히스테릭 이거 무섭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괜히 뭐 말싸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전에 서울에서 상가나 빌라의 가스밸브를 무차별적으로 잠가서 피해를 입힌 여자의 체포 사례를 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상처럼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희한한 게 그래요. 노총각 히스테리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노처녀 히스테리는 우리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히스테리가 일종의 그 신경증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정서 불안이라든가 그리고 감정 기복 같은 경우도 매우 크고 진폭이, 그리고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노처녀 히스테리 부분이 저는 아직 초창기 같아요. 하지만 시작은 한 것 같다. 이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스밸브 장군 같은 경우는 이 여기가 용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아마 분당선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죽전역에서 어떤 여성분이 30대 여자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남자가 여성한테 아줌마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여성이 여성한테 30대 여성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30대 여자가 칼빵을 했어요. 칼부림을 했죠. 실제 칼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최근에 한 2달 전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제가 보고 참조한 건데, 청주여자교도소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용 정원보다 지금 인원이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최근에 뭔가 하여튼 사고를 쳐가지고 간 거겠죠. 근데 이게 당연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약합니다. 좀 제가 봐도 약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여자교도소에 수감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지금 보면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어떤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에 수용 정원보다 2배가 늘어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꼭 반드시 여성 때문에만 발생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5년 동안에 무려 29%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신경정신과라는 게 그냥 아무나 차리고 싶다고 차리는 것도 아니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런 일들, 즉 최근에 어이없는 뭐 칼부림 문제, 밸브 잠그기, 그리고 여성 교도소에 지금 수용 정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이런 노처녀 히스테릭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초기 같아요. 초기 같아서 그 시청자 댓글 그 쓰신 분 말씀대로 이게 10년 정도 더 지나면 이거 비슷한 일이 지금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게 거의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댓글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불만을 가진 분들,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조금 뭐 좀 약간 트러블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랬어요. 그냥 아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좀 웬만하면 좀 뭐 운전하다가도 트러블 생기고 뭐 길 걸어가다가도 뭐 어깨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일이 있을 때 지금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하는 게 낫다. 괜히 뭐 옳고 그름 따졌다가, 더군다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약해 보이지만 갑자기 그 죽전역 그거 같은 경우도 칼을 들고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